사실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장례식장 잡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고 3개월간 정말 슬픔이 너무 깊게 잠겨있는 분들이 있는데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세금 신고를 대부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실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장례식장 잡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고 상주가 돼본 적도 사실 없죠. 그래서 슬픔에 많이 빠져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매뉴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비용을 낼 때 전 첫 번째 좀 말씀드리는 게 매일매일 장례식장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왜냐면 그 3일치 돼서 한 번에 지불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조금 받은 거 관리가 안 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내셔서 좀 정산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상주가 아니라 이제 상주의 뭐 배우자인 뭐 사위 며느리가 좀 처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 이제 장례 관련된 비용들은 영수증 버리지 마시고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상속세 신고할 때 그 필요 경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죠. 사망 신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목록이랑 채무 내역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주는 거는 이제 지적재산 내역, 지적재산 조회 내역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역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버지가 있으셨구나. 기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 관련 정보 내역은 7일에서 20일 사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으신 그분의 휴대폰으로 매일매일 띠링띠링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역을 토대로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셔야죠. 바로 어떤 거냐? 그 은행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냐면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도 있겠지만 은행이 대부분 이제 핵심 업무죠. 왜냐? 10년간 증여한 내역을 전부 다 추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과세관청이 어떻게 추징을 하냐? 국세청은 그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상속세 추징할 때는 이 세무조사를 할 때는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권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죠. 그래서 은행에서 그 10년치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과 그 다음에 상속인의 계좌 내역들 10년치 거를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폐쇄된 계좌 내역도 확인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돌아가시기 2년 동안에는 B란 계좌를 썼고 그 전에 8년 동안은 A란 계좌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B라는 계좌만 파악하면 2년밖에 파악을 못하는 거고 A라는 폐쇄된 계좌까지 파악을 해야 전부 다 10년치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그 생각을 하세요. 난 아버지한테 받은 적도 없고 잘 모르고 그런 거 없다라고 하시는데 10년치 내역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맞다. 내가 예전에 독립할 때 전세자금 주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거 결국 증여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돈 주면 국세청에서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국세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상속이 펼쳐졌을 때는 그 10년치 내역을 통해서 그런 내역들을 확인해가지고 이 모아놓은 걸 한 번에 추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금융습관을 좀 조심히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상속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무디게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세법상 추징되기 너무 쉬운 금융거래 내역이 너무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0년치 내역들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은행에 이제 지점에 방문하셔가지고 10년치 내역도 받고 계좌 내역 있으면 상속인들이 그 상속 재산도 받고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죠. 그래서 상속인들이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다 챙겨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많이 떼는 서류들은 뭐 주민등록 초본, 등본, 재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 뭐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5개 이상은 다 떼놓으시는 게 서류 행정 업무에 편합니다. 정말. 쭉 떼놓고 그걸 토대로 사전증여 내역도 보고 자산이 있고 채무가 있고 국세는 연체되는지 지방세는 연체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세무사님이 이제 상속세 신고서를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금융거래 내역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피상속인하고 상속인하고 거래한 내역만 보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으면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알기 위해서라도 계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지난달에 아버지가 돈 어디다 썼는지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각자의 금융거래 형태는 아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금융거래 내역을 좀 10년치는 파악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채무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기간이 대표적으로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속 개시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채무가 더 많으면 차라리 상속 포기를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알아두셔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상속인 형태가 배우자랑 자녀 두 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상속 포기하시고 나머지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하시면 2세대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왜냐면 민법 1000조에 나오죠. 1000조에 보게 되면은 상속의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뭐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배우자는 같이 있고, 그 다음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이네 혈족 뭐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속 포기 3명 다 해버리면 그 아랫세대인 뭐 손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 손주도 없다 그러면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고, 직계 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로 계속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과 상의를 통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상속이 펼쳐지면 사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3개월간 정말 슬픔이 너무 깊게 잠겨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2차 슬픔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시가를 매기는 것이 나에게도 상속 재산에 유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내가 이 취득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취득가액을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도 해보고 6개월 이내 이제 상속세 신고랑 납부도 하시는 거죠. 근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금 신고를 대부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예요.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얼마 정도 낼지를 최대한 빨리 상담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상속세 내는 금액이 나는 생각한 게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막 3억이다. 그러면 완전 예산 편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납부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 연부연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세액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상속세 신고 금방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전달에 가지, 그 달에 가지, 막 마지막 달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6개월 이내 최대한 빨리 계좌 내역, 시나리오, 예산 편성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세목이란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세법에서 6개월이란 기간을 주겠어요? 6개월도 짧습니다. 진짜로. 진짜 아주 짧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는 세금이 뭐냐면,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취득을 할 때, 그때 상속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 낼 건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사람이 상속주택을 받으면 0.96%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받았으니까 취득세 좀 깎아주자예요. 근데 일반적인 유주택자가 그 주택을 취득을 받으면 2.9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누가 그 주택을 받을 건지에 대한 논의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같이 넣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6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다? 그 세금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금 신고가 3가지가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요. 이 기간 이내에 상속재산 협의를 해서 등기까지 완료하면서 취득세, 그 다음에 상속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3가지 잊지 않고 꼭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주식이나 부동산이 언제였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이 일어났는데 10년간 내 범위에 포함되느냐, 10년 이후냐에 따라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그게 달라질 수 있죠. 법에서는 10년간 상속인에게 준 것, 5년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준 거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이후라면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겠죠. 근데 10년 이내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증여세 신고를 했는가. 증여세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한 것과 납부한 세액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증여세 신고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얹어서 계산하고, 상속세가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증여세 예전에 냈던 거는 차감해주고 차액에 대해서만 더 내는 거죠. 근데 예전에 증여 받았을 때는 세율이 10%였고 지금 상속세는 50%다 그러면 똑같은 재산이지만 40%의 차액을 세금으로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주기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안 했다.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금에 대한 신고도 안 했고 납부도 안 했을 거니까 그 당시에 신고하지 않은 가액에 대한 원세도 내야 되고,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시 가산세. 근데 이게 이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무서운 게 매년 8, 9% 정도가 쌓여요. 이게 만약에 9년 전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7, 80%죠. 거기다 무신고 가산세가 20%니까 가산세만 100%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게 원세와 가산세가 이렇게 다시 또 얹어지고 또 가산세
가산세를 내야 되죠. 상속세 신고세 신고할 때 누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과거에 신고를 안 했는데 여기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추징세액이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거 사줬었던 거 내역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요즘 가끔 물어보시는 게 상속재산에 점점 약간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조금씩 포함되고 있어요. 가끔 이제 부모님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헷갈려 하시는 게 뭐 있는데, 아니 비트코인 과세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23년 1월 1일부터 하려다가 2년을 미룬 상태입니다. 지금 2년을 미룬 상태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근데 비트코인, 자산 가치에 대한 재산가액을 매겨서 무상의 이전인 증여와 상속을 할 때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가액으로 계산을 매기고 상속 재산가액에 넣어서 과세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받고 나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돈을 허겁지겁 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으면 계좌로 이렇게 주셨는 경우가 너무 명확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으로 가정을 해보면 부모님 곧 돌아가신다 그래서 9월 달에 부랴부랴 부모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빨리 신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계좌이체 된 내역은 금방 포착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신고를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조사할 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말씀을 드리죠. 9월 달에 증여받은 거는 12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세만 내는데 그 다음 달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 증여세도 내야 되지만 무신고 가산세랑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쌓인다. 근데 그게 거의 20, 30% 되는데 그 아까운 돈을 어차피 내게 될 건데 왜 미리 신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은 세무사님밖에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재산 관리에 대한 목적으로 찾아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 사실 만나야 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세무사가 있죠. 왜냐하면 세무사가 이 재산에 대한 파악과 상속세를 내냐 안 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져가면 유리할 것이다, 그런 거를 진행을 해주면서 사실 그 외에 격가지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적인 슬픔까지는 그 세무사가 케어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같이 이제 상속세를 많이 달았던 세무사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좀 도움 드릴 바는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재산이 가족끼리 다툼 없이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상속재산 협의서를 써서 부동산을 A란 부동산 너가 가져가고 B란 부동산은 너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서를 쓴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한다는 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이걸 도와주는 사람은 법무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속인들끼리 이제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진짜 일어났다.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은 사실 협의가 1순위예요. 가장 1순위는 유언이고, 두 번째로는 협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정 지분을 가져가고 이런 순인데, 결국은 이제 유언인 대부분 없으실 거고, 그러면 상속재산 협의가 안 됐다. 그럼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소송이 가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변호사님들에게 많은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3분 정도가 여러분들의 상속에 대한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